당시 저는 이런 빵 과자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이 과자들을 만드는 회사에 넣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 꿈은 과자 회사에 들어가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오리온, 혜태 이런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과 마케팅 그리고 가격 측정, 디자인을 총괄하는 PM,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아서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음, 대기업이니까 뭐 복지도 좋겠지, 뭐 퇴직금은 얼마나 주려나 이런 행복회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전형적인 중산층의 생각이었습니다. 목표 설정부터 낡은 규칙을 존재로 했던 거죠. 좋은 직장을 갖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 자연스레 직영주의 출발점에 섰던 것입니다. 얼마 전 세금을 적게 내고 증여를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법인을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었습니다. 기자는 부동산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법인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선 국세청이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업무용이 아님에도 법인차로 슈퍼카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에게 법인카드를 주고 쓰라고 하고서는 비용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사 등에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을 줬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된 일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언론에선 이를 법의 허점을 이용한 악용이라고 했습니다. 책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기업은 돈을 벌고 지출한 후에 남은 돈으로 세금을 낸다. 예를 들어 자기 소유 기업이 있으면 사회에서 받는 이사회 모임이 휴가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밖에 많은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합법적인 세전 헌금으로 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일자는 이를 기업이 가지는 세금 혜택이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내용임에도 언론은 법이나 문자는 세금 혜택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둘 중 누구의 관점이 맞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세법상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세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세금 회피가 아니고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금 최소화가 주 목적이 아닙니다. 기업을 설립해 자산의 위험성을 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금의 원리와 기업의 힘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각각의 역할에 맞는 마인드를 가지자입니다. 경영자, 부자의 역할에서는 기업을 설립해 세금 혜택과 소송에서의 보호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인의 역할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사회 공헌하고 환원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기부라든지 교육기관 설립, 환경보호, 지역사회와의 협력 추진. 이 책에서 필자는 금융 지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금융 지식을 갖추는 법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이해하고 배운다면 저는 이미 부자가 됐겠죠. 너무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당장 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사실 금융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주식이나 부동산, 경제의 흐름 등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책은 제게 적어도 주가 부동산에 대해 공부해야겠다는 동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주식에 관한 유튜브들을 보면서 주식 용어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게 또 자세히 알려주는 영상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식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또 부동산에 대한 기사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기사는 반포자의 금매가 다 팔리자 다시 호가를 뛰어 40억 원대 내용이라는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들을 하나둘씩 보다 보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장 자산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산이라고 하면 사업,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것들인데요. 저는 현재 자산이 없습니다. 그냥 다 없습니다. 제게는 명절에 받은 세뱃돈과 용돈뿐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수익부터 내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요즘 계획 중인 것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모님은 브랜드를 운영 중이십니다. 제품의 기획부터 디자인, 생산, 판매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점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미 온라인 홈페이지와 전국의 가맹점을 통해 판매가 되고 있긴 하지만 더 다양한 판매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 제가 부모님께 제안했고 부모님께서는 한번 맡아서 해보라며 수락하셨습니다. 아직 판매 중인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상품을 판매할지 어떤 홍보 문구를 쓸지 기획 중에 있으며 또 네이버 톡톡을 통해서 문의가 들어오거나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또 제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인 수익 분배는 어떻게 할지도 의논해야 합니다. 제가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어떤 점을 배우고 싶은지 또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큰 건 세일즈와 마케팅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사도 세일즈와 마케팅 기술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수익을 내고 난 뒤엔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투기가 아닌 진짜 투자입니다. 충분히 주식에 대해 공부를 한 뒤 투자의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인드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다가 아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은 우리의 사고를 움직입니다. 가능성과 흥미로 그리고 꿈으로 이어집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꿈을 펼치며 살아가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 책 덕분에 저는 일찍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거지가 돼도 일찍 될 수 있으며 부자가 되어도 일찍 될 수 있습니다. 부자 아빠 이야기는 저의 관점을 바꾸었으며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돈을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을 자산이라고 생각하여 1순위로 두었던 것을 바꾸어 자산을 구축한 뒤 집을 마련하려는 지혜를 심어주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원하는 것을 주어라. 그러면 그것이 푸짐하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며 저는 베풀기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